매일 전파사와 김건희 이야기입니다. 자, 참. 김건희 이야기인데 요거는 이제 지난 12월 때입니다. 김건희가 그토록 좋아했던 건진법사입니다. 좋아했던 전성배 씨. 이때는 그 지난 12월에 그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 이제 얽힌 스토리들이 나오다가 이 사람이 그 2018년도쯤에 그 뭐 공청 자금을 뭐 이렇게 중간에서 브로킹했다 하는 이제 이런 내용 때문에 근데 저 내용 갖고 들어갔다 나올 사람이 아닐 텐데 이제 짐작은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그 김건희의 핵심 키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검찰이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압수를 하든 뭘 이렇게 체킹을 해야 되니까 그랬을 것이다 했는데 최근에 다시 검찰이 이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온 내용들이 사실 좀 따지고 들다 보면 그 전부터 낌새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름 아닌 통일교입니다. 네. 통일교에서 거액의 자금, 수백억에 달하는 자금이 빠져나갔다. 일단 통로가 있는데 건진이 거기에 한 통로를 맡고 있었고 건진이 맡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김건희다. 근데 이제 이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선변에서 취재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단독도 있었고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아니 저는 어제 그 MBC 모 기자가 저희 신문사로 전화 와서 작년 우리가 단독으로 통일교 관련해서 4건의 단독 기사를 내보냈는데 그거를 당시 취재해서 기사를 올렸던 기자는 이제 저희 신문사 그만뒀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자료 영상이나 이런 거를 구할 수 있느냐. 근데 보니까 MBC가 취재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미 저는 작년 3월에 4건의 보도를 했는데 통일교가 지금 이제 문선명 교주가 죽은 다음에 부인이 한학자잖아요. 통일교 재산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통일교 내부에서는 한학자 총재가 문선명이 교리 이거를 이제 배척하고 자기네들끼리 통일교를 새로운 교리로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름 정통 통일교를 추구하는 자들은 이건 통일교를 해야 하는 거다라고 해서 한학자 반대 세력이 붙었는데 말은 그거지만 명분은 그거지만 돈입니다. 그렇죠. 통일교 재단을 노리는 두 파가 갈라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로 고소 고발전이 오간 거예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어떻게 된 거냐면 문선명이가 죽었잖아요. 문선명 그들 죽었는데 그 교주가 죽기 전까지는 한학자가 절대 그냥 2인자로 뭐 2인자로 남아가지고 아무 반항이 없었는데 뭐 평화 과정 뭐 어떠고 하는데 죽고 나서 한학자가 자기가 마치 문선명 재림 문선명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사실 그 여덟째 아들인가 걔가 물려받기로 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한학자하고 또 붙은 거죠. 그런 부분이에요. 이 큰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통일교에 아니나 다를까 김건희도 빨대를 꽂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이제 건진이 중간에 전달책이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최근에 불거진 건데 저희가 그때 그 취재했던 거는 통일교 한학자의 그 통역자가 있어요. 서모 씨입니다. 서모 씨. 서모 씨. 서모 씨가 횡령으로 피고소 당했는데 이걸 캐다 보니까 이 서모 씨가 윤석열이가 2022년도에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하고 회담을 합니다. 여기 사진 있죠? 이때 통역을 누가 했느냐? 요 가운데서 서모가 했다. 서모가 했다. 이때 그 윤모 부회장 선문대 부총장에서 그렇죠. 지금 요즘 나오고 있는 하고 동관계 수백억이 미국으로 갔다. 이 과정에서 슈킹을 했네 안 했네 해서 경기 가평경찰서인가에 아마 피고소돼 있는데 경찰은 더 이상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모 씨가 지금 이제 한학자 반대파에서 서모 씨가 횡령했다라고 해서 경찰에 고발이 들어갔는데 수사는 멈춰 있어요. 근데 당시에
윤석열과 마이크 스펜서 미국 전 부통령이 2022년도에 미팅을 합니다. 네. 한학자 전담 통역했던 서모 씨가 네. 중간에 앉아서 통역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교 커넥션이 이때 연루된 건 아닌가라고 의혹 보도 4건을 했는데 통일교 내부에 지금 뭐 돈 관계가 뭐 얽히고 설키고 복잡합니다. 그렇겠죠. 그 네.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게 정치권과의 연루설인데 분명히 윤석열과 미국 전 부통령과의 미팅 때 통일교가 연결 역할을 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네, 그걸 이제 검찰이 냄새를 맞습니다. 맡았고 윤모 부총장이라고 하는 그자가 건진을 통해서 자금을 상당히 많이 수차례에 걸쳐서 상당히 많이 건넸고 그 돈은 추정컨대 김건희 특검 때 아마 다 뭐 이렇게 뭐 엮듯이 이렇게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건진에 대한 뭐 수사는 꽤 오래 전부터 검찰이 이제 주시했던 사람이고요. 저 사람은 돈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잘 들키고 그랬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윤건희 부부는 돈 문제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건진 때문에 또 다르게 이제 한 뭉터기로 또 이제 많은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짐작을 합니다. 지금 뭐 의혹 단계지만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들 그 언론들이 취재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마약 관련해서는 그 열린공감 TV 거기가 제가 봤을 때 제일 깊게 들어갔다. 네. 그리고 마약 그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이 네. 뭐 분신 자살도 시도하고 그랬잖아요. 그 얘네들 마약을 막기 위해서 네. 이거는 이번에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마약 의혹이다. 마약과 관련해서 그 연막을 막 치다가 그 무리한 수사들, 그다음에 연막 관심 흩튀기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유명 연예인이 유명을 달리하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나. 네, 네, 그랬죠. 그 네. 잡기를 했죠. 네. 그리고 우리 정말 아까운 배우 하나 네. 잃었죠. 네, 이선균 이선균 배우가 씨. 네, 예. 마약 수사 얘네들이 이제 물타기 하느라고 잡기를 했던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G드래곤은 무혐의로 끝났잖아요. 네, 예, 예. 그때 이선균 강압 그 수사 들어갔던 게 이거를 이제 업기 위해서 네. 물타기 하기 위해서 정말 아까운 그 우리 배우 하나를 잃게 됐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연루가 돼 있다. 퍼즐을 맞춰 보니까 그런 겁니다. 네, 우리 그 통일교 이야기 하는 중에 이제 인사이트님이 6천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 어디로 간겨 이제 이 내용 나왔고요. 자, 이 또 백만송이 파란풍선님이 건희 다이아 목걸이 6천만 원 통일교에서 줬다는 게 사실인가요? 이걸 받았다면 고발해야죠. 자, 이제 김건희 목걸이 이야기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 목걸이, 저 목걸이 이야기 나오죠 지금. 그럼요. 네. 목걸이뿐만이겠어요. 목걸이뿐만이겠습니까? 돈이 갔는데 네. 목걸이는 하나의 그냥 자, 부스러기 예, 정도겠죠. 부스러기. 요 사진이 이제 아크로비스타 지금 올라가는 이제 짐들 그 관제에서 나와가지고 비스타 올라가는 건데 그 사진에 이제 캣타워 500만 원짜리도 찍히고 저 각종 이제 저 안에 든 내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저것 가져온 거, 선물 받은 거, 그다음에 예전에 그 뭐 300만 원짜리 디올백 같은 거 뭐 그냥 그 직원 던져 줘버렸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고가의 것들 6천만 원짜리 목걸이뿐 아니라 이제 접수대가 그 시작근이 대통령 시작하기 전에부터 그래서 인수위 시절부터 맞습니다. 이 접수차가 있었어요. 뇌물 접수차가 아시잖아요. 아크라비스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재형 목사가 네, 그리고 그때 이제 현장 영상으로 예, 우리가 그러니까 봤죠. 그게 이제 드러나서 그렇지 그냥 접수대를 아예 차려놓고 이제 계속 받아왔던 겁니다. 그러고는 담배도 피시면서 가래도 담배 피면서 접수대를 바빴겠어요 아주. 예. 그리고 이제 안 줄 때는 알아서 스스로 이제 그 삥을 뜯는 거죠. 그 뭐 유전과 관련한 그때 황당한 그런 동해 유전 뭐 대왕고래 그것도 사실은 국책 사업 가지고 삥 뜯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국가 돈을 아예 대놓고 삥을 뜯고 거기서 커미션을 딴 데 주게끔 해서 흐름한데 그래서 돈을 수백억을 가져가게끔 해가지고 거기서 삥을 뜯고 또 이제 그다음에 주가 조작해서 또 삥을 뜯고 우크라이나하고 연계돼서 삼부토건 주가 네. 조작은 대통령 부부가 이게 무슨 뭐 외교 그다음에 그러니까- 국방을 이용해서 아니 일개 사기업의 주가를 조작하는데 대통령 부부가 동원됐다. 이게 나랍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돈 될 만한 거는 다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일 대통령 하려고 그랬나 봐요. 예. 통일 대통령 하면 이건 또 대박인 게 어떤 식으로든지 통일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는 국지전이라든가 군사 마찰이 또 생길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됐을 때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조치가 계엄령이죠. 계엄령 조치를 하면 정치적인 권한 자체를 군을 통해서 이제 확 일원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군수와 관련된 모든 이권 사업을 대놓고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러니까 말이 통일 대통령이지 사실상은 2025년 올해를 겨냥해가지고 영연백 주문해놓고 그리고 관도 뭐 3천여 개, 그다음에 1만 개 더 추가 주문. 이게 이제 전쟁 치르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 그 시간을 시민들과 그리고 양심 군인들과 그리고 국회에 있는 양심 의원들 이 사람들이 다 이게 막은 거잖아요. 예. 막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하려고 했던 그 관성을 멈추지 못하는 지금 기득권 세력들.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한덕수라든가 이 기득권들이 그 조금만 더 했으면 우리가 천년만년 해먹을 수 있었는데 그걸 지금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혀놓으니까 이 사람들 지금 미치고 팔짝 뛰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 둘씩 다 제자리로 갖다 놓으려고 하니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는 그런 대선 아닙니까? 그래서 하도 수사가 안 들어가니까 네. 뭐 며칠 전이죠. 지난 4월 18일 날 정의연대를 포함한 9개 시민단체가 네. 윤석열 부부를 네. 참 창피한 거죠. 횡령 절도 혐의로 경찰이 고발합니다. 서초경찰서 맞습니다. 절도죄로 횡령 참.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 당하는 네. 이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네, 이거 저- 얼마나 창피한 그러니까요. 얘기입니까? 사진 속에 있는 저 빨간 소쿠리 안에 있는 것들 저거 창피한 일이죠. 저거 절도했다, 저 훔쳐간 거다. 그러니까 나라 세금으로 이제 사놨던 거를 저 갖고 간 거잖아요. 저기 500만 원짜리라고 해놓은 그 뭡니까 팩타워. 그게 사실은 100만 원 정도 누가 또 다 이게 체크를 했더라고. 이거 사진을 보고 저기 500만 원 아니다. 저거 이제 100만 원짜리다. 근데 500만 원으로 결제를 했잖아요. 그럼 분명히 또 페이백 했을 거다. 예. 또 했을 거다. 그러니까 돈을 목에다가 뭐 6천만 원짜리 목걸이도 슈킹이 아니라 이제 뇌물로 받아서 걸어놓고 온갖 것들 다 하면서도 그 나라 돈으로 그것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지금 가져간 거예요. 훔쳐간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요. 검찰이 지금 국민 여론하고 동떨어졌다는 게 뭐냐면요. 네. 김건희 저렇게 됐으면 민간이 된 거 아니에요, 윤석열도. 그래서 바로 재판을 걸어가지고 집어넣어 해야죠. 빵에 넣어야죠. 해야죠. 안 넣잖아요. 안 넣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지금 네. 집어넣으면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 여론의 예, 영향. 그래서 지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6월 3일 이후에 하겠다는 거예요. 예.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우정이가 검찰총장으로 있고 그다음에 박세현인가요? 저기 네, 본부장 서울 이제. 예. 이 체제에서는 윤건희 부부 수사 기대 난망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좀 답답하겠지만 그래서 42일 남은 이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한 겁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이룬 다음에 네. 당장 각종 특검 그때 되면요 권력이라는 게 바람만 불어도 풀보다 먼저 눕는다고 그러죠. 네. 경찰 검찰이 알아서
알았어. 포토라인에 세우고 잡들이 들어갈 겁니다. 난 윤석열이가 그래야 이번에 됩니다, 저렇게 진짜. 되면 바로 김건희 넣어가지고 재판할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까봐 못한다잖아요. 김건희 그 지저분한 얘기가 네. 그 물 220톤 쓴 게 결국은 그 담배 냄새 날까 봐 그런 거예요? 담배 냄새, 그다음에 향 냄새, 네.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 법당, 굿당 뭐 아니면 네. 스크린 골프장 이거 철거하면 분진가루가 날리니까 물을 계속 뿌려대잖아요. 네. 철거할 때 그거일 것이다. 근데 저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처장인가요? 네. 가 이제 제보 받은 건데 네. 김건희가 왜 그 계엄 때리는 날도 그 성형외과 가서 가서. 프로포폴 맞았다라는 네, 거 네, 아닙니까? 네. 그거는 이제 장경태 의원이 의혹 제기를 했는데 수사 안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 프로포폴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맞을 때, 그다음에 그 병원 갈 때 네. 그날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그 병원에 가서 진료실에서 담배 엄청 피웠대요. 줄담배를 네. 펴줬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병원에서 담배를 피워야 되겠다. 네. 그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가래침 뱉는 앤데요. 가래침 뭐.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담배 정상이 피워야겠다 이렇게 아니-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보통 악귀가 들었다라고 예. 봐요. 오늘 뭐 어제입니까 우리 저기 교황이 이제 돌아가시고 했는데 예. 천주교 신부들이 떼거지로 사실은 이 악령처럼 이 막 지랄 맞아요. 발광이라고 예.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했는데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 부창부수죠. 김건희에 대해서는 물러가라 이게 아니라 그 천주교에서는 그 엑소시즘 있잖아요. 그 퇴마사. 악령을 물리쳐야 되는 엑소시즘. 집단적으로 엑소시즘을 했어야 됐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그 사람이 뭐 나쁜 짓을 했다 이 수준을 넘어가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악령이 하는 그런 그렇죠. 거다라고밖에 안 보이는 그런. 근데 그 기차에다 발 올려놓을 때 알아봤어야 돼요. 예, 구두 신고. 예. 근데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 이자들이 건데. 아직도 음. 이 주술을 믿고 그 한덕수 마누라 최화영하고 윤석열 마누라 김건희가 양평 모 비사죠. 예. 거기는 이제 사찰도 아니고 예. 그야말로 기괴하답니다. 기괴한, 이상한 이제 예. 굿당 같은 데 같아요. 거기서 둘이 만나서 저거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번엔 그동안은 우리가 있으니까 이번엔 언니 차례야. 언니 그래서 차례야. 지들끼리 열심히 네. 굿하고 네. 주술을 부려서 아유. 마지막 또 막판 반전을 노려서 네. 최하영이가 또 그 착각에 빠져서 네. 남편 한덕수를 또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웃기는 정말 짬뽕입니다. 예. 그렇죠, 짬뽕. 정치와 시사 토론 전문가들 한자리에 재미와 함께 진지 색다른 시선으로 심도